자, IT 전문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변함없이 목요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목요일의 남자가 된 네. 이형수 대표. 자, 앞에 몇 가지 다뤄봤습니다만 삼성전자 뭐 지금 또 삼성전자 관련된 이거긴 합니다만 네네. 그 전에 네. 자 OLED 이슈. 네네. 또 이름 까먹었네. 기업. 이매진. 네. 2,900억 원? 네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네네. 어떤 의미인지 한 번만 더 정리해 줄까요? 이게 이제 애플 XR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다음 달 6월 5일, 4일 개발자 회의? 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하반기 출시되느냐. 계속 뭐 이게 원래는 올 초에 출시된다고 했다가 계속 이제 지연되고 미뤄졌죠.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그 메타의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그 VR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큰 센세이션을 못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결국 이걸 착용하고 오래 못 있는다는 거죠. 그렇죠. 북미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팔렸는데 뭐 네네. 게임용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는 이게 범용되기에는 아직 머리에 써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그렇죠.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쓰면 무거운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눈이 필요합니다. 아, 네. 디스플레이 해상도하고 결국 주사율에 대한 이슈인데요. 거기서 이제 해상도에 대한 이슈가 이제 이번 이매진에 대한 그 인수가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OLED 온 실리콘,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 OLED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음. 그동안 이제 삼성은 뭐 홀로그램 쪽으로 가는 거 그 아니냐, 실리콘 소니하고. 웨이퍼 네. 위에다가 그냥 바로 발라버리는. 맞습니다. 증착시켜버리는 RGB를 이제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이제 올리는 거고요. 네. 네. 아무래도 기존에는 애플은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삼성은 홀로그램 쪽으로 많이 좀 가는 방향으로 봤었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OLED 온 실리콘 쪽으로도 굉장히 좀 힘 실리는 거고 삼성은 항상 예전에부터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 중으로 이제 2트랙, 3트랙 전략으로 많이 하다가 네. 좀 될 만한 쪽으로 많이 몰아가는 뭐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인수합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내 이제 관련된 기업은 뭐 이녹스 첨단 소재들을 많이들 어제부터 얘기들 하고. 네네. 그죠? 또 뭐가 있나?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뭐 L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네. L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MM 방식으로 해서 뭐 4000 PPI 뭐 샘플 만들긴 했는데 이 이매진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이렉트 패터닝이라고 해서 FMM이 없는 기술이거든요. 마스크 없이? 네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어쨌든 OLED 온 실리콘 쪽이 커지면 같이 뭐 주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RGB 소자들을 일일이 다다다다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자극을 줘갖고 쭉 정렬되게끔 하는 기술들 막 얘기했잖아요. 그거하고 이건 좀 다른 다른 거고 거지만. 마이크로 LED 쪽이고요. 다른 네. 거지만 네네네. 네. 하여튼 공부할수록 거기도 네.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네네. 하여튼 이번에 애플이 뭔가 결과물에 대해서 내놓지 못한다면 당분간 XR, AR은 네네. 참 힘들어질 거다. 그게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영향을 맞습니다. 주잖아요. 네. 그렇죠. 애플이 성공을 좀 잘하기를. 애플이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애플. 네. 네. 자, 그럼 오늘은 본격적으로 또 네네. 준비한 재료죠. 삼성전자 일본 투자수의 네네. 무슨 기업? 그 반도체 파츠 업체고요. 네. 애프터 마켓 업체인데 월덱스입니다. 월덱스. 네. 삼성전자가 일본에 투자를 뭐 해요? 네네. 일본의 이제 그 요코하마시에 그 R&D 이제 센터를 이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한일 간의 정상 간 또 이제 브로맨스가 부각되다 보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또 이런 뭐 투자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월덱스는 어떤 기업인지 또 네. 얘기를 해줘야죠. 네. 월덱스는 이제 반도체 그 장비를 계속 생산을 돌리다 보면 반도체 체인버 안에 있는 이제 파츠들이 많이 상하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뭐 일렉트로드라는 파츠도 있고 뭐 실리콘 링, 뭐 쿼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이 그 체인버 안에 과학화한 환경에 노출되면서 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갈아줘야 됩니다. 네. 이런 거를 갈아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이제 파츠 업체라고 하고요. 네. 파츠 업체는 이제 장비 업체에 납품하는 비포 마켓. 요거는 일종의 순정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프터 마켓은 반도체 반도체 소자 업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애프터 마켓 업체들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비포 마켓 업체들이 마진율이 한 20-30%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프터 마켓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업황 자체가 반도체가 이제 감산하고 불황이다 보니까 이제 담당자들이 비용 절감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프터 마켓이 오히려 이제 불황형 호재 뭐 이런 뭐 차원에서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그 반도체 MRO라고 봐도 되나요? 네네, 거의 뭐,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잉크 아니, 카트리지. 네. 그렇죠. 네.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 기계를 팔아놓으면은 네네. ing를 나중에 계속 계속 파야 파는 거죠. 되듯이 네네. 그런 식으로. 그런 겁니다. 네. 네네. 소모성 부품 회사다.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일본 투자하고 이 월덱스하고 삼성전자 일본 투자 월덱스 무슨 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의아하긴 하죠. 네. 이게 비포 마켓 업체들은 마진율이 좋은 대신에 비포마켓이라는 건? 그 순정품이요. 그런데 장비 업체한테 좀 묶여요. 네. 예를 들면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텔 같은 업체하고 딱 이렇게 어느 정도 바인딩이 돼 있고요. 네. 이제 특정 이런 이제 바인딩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애프터 마켓 업체들은 아무래도 그 저기 계속 여러 고객들하고 거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 특히나 이제 히타치하고 키옥시아하고 거래를 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쪽으로 만약에 투자가 진행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컨셉으로 가는 거죠. 희한한 컨셉이네. 네. 그 밖에 뭐 월덱스 기업을 주목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나요? 네, 일단 이제 계속해서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수록 네. 계속해서 이쪽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역설적으로? 맞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 그 비포 마켓 그 파츠보다 싸니까 이쪽을 더 많이 비용 네네 비용 절감 측면에서 더 많이 사야 되고요. 물론 이제 애프터 마켓 업체라고 해서 단가 인하, 뭐 CR에 노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공격적으로 증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공장이 이제 증설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되면서 이런 비용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여실히 드러났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단가가 인하되더라도 충분히 규모의 경제 효과로 상쇄해가면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과거에 삼성이 지분 투자를 좀 하지 않았었나? 검토를 하다가 네 이제 됐구나. 회사에서 안 받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고객 그럼 묶여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회사는 고객 다변화가 큰 장점인데 그렇지. 네, 삼성한테 바인딩 되는 순간 멀티플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맞습니다. 다른 데 팔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우선적으로 삼성에 먼저 좀 줘야 되고 하는 뭐 그런 게 있겠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이제 TSMC도 거래하고요, 인텔하고도 거래하기 때문에 네. 네, 좀 고객사들 불편해할 수도 있죠. 바인딩 돼 있으면. 네. 1분기 실적은 좀 어땠습니까? 1분기 매출 787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78억 나왔습니다. 모든 그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 전망치도 상향 조정돼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이게 작년이 2,559억 매출, 영업이익 507억인데요. 올해 3,000억 매출에 620억 영업이익 봤거든요. 그런데 1분기가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1분기 이후로 계속 안 좋아진다라는 전제가 돼야지 올해 연간 추정치가 합당한 건데 2분기, 3분기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주가는 뭐 V자형 반등처럼 올라왔는데 워낙 그 IT 개별주들이 이슈가 이렇게 등장하면 확 튀는 경우가 있어서 맞습니다. 연결성이나 지속성을 갖느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은 증명해주고 있다. 박리담회처럼 많이 그렇죠. 팔아가지고 이익은 계속 쌓고 있는 거죠. 이게 서프라이즈가 이게 기대치를 훨씬 상회했어요. 네. 눈높이. 아주 많이 상회해서 시장의 네네, 눈높이를 맞습니다. 많이 네네. 높. 자, 반도체 산업이 하반기에는 반등할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이현수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는 계속 하반기에 반등한다고 주구장창 이야기했고, 실제로 그 YMTC가 낸드 플래시 5% 가격 인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폰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하고 메모리 쪽은 아직까지 재고가 많은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피크 아웃 했다고 보기에는 좀 아직 그런데 지금 다른 반도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차량 반도체, MLCC 같은 수동 소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이런 쪽은 재고가 이미 피크아웃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순서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도 조만간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네. 점점 지금 낸드 플래시 쪽이 먼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또 뭔가 터닝 포인트가 좀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소비 시장들이 있잖아요. 뭐 중국의 소비도 중국은 뭐 생산도 하지만 소비에 또 엄청 큰 시장이고 그렇죠. 러시아 같은 데도 그렇잖아요. 한때 제가 들은 얘기는 이 슈퍼카들 있잖아요. 네네. 뭐 말 모양의 슈퍼카 네네. 뭐 네.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모르겠어요. 네. 너튜브라고도 얘기하니까. 네네. 페라리라고 칩시다. 네네. 페라리나 포르쉐나 이런 게 러시아로 안 들어가고 다른 나라로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러시아에 뭔가가 이제 불편하니까. 제 말은 이제 중국도 그렇고 소비가 좀 돌아가야지 이게 이제 생산 쪽 라인이 반도체도 그렇고
차량용 디스플레이도 똑같은 거 아닐까 싶어서. 맞습니다. 네. 뭐 하반기에는 네네. 그래서 터닝하려면은 뭔가 이 전쟁에 대해서 뭐 휴전을 하든지 좀 그렇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니, 수요 러시아에다. 공급은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삼성이 25% 감산한다 그러니까 네. 공급 쪽에서는 더 이상 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수요 쪽에서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최근에 AMD 쪽에서 PC 쪽에서 이제 그 바닥 찍었다라고 네. 이제 그 발표를 한번 했었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아무도 PC 쪽 기대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PC가 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분위기고, 지금 이제 스마트폰하고 서버 쪽을 이제 보고 있는데, 서버 쪽은 아무래도 챗GPT나 이런 쪽, 하이엔드 쪽은 수요가 괜찮은 편인데, 네. 약간 그 어떤 미들,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엔터프라이즈 향이나 뭐 이런 쪽, 클라우드 쪽은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결국 하반기 중국 스마트폰 생산, 그리고 네. 수요, 여기에 대한 좀 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거나 공급은 줄여 나가고 있고 줄였어요. 그죠? 줄일 만큼 줄였어요. 네, 이제 더 이상 뭐 줄이기 이러다가 힘들고. 갑자기 하반기에 수요가 폭발하면은 네네. 뭐 폭발할 기대하고 바라지만 폭발하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그렇죠. 있겠다. 폭발도 아니고요. 약간 그 우리 공급보다 한 1, 2%만 더 올라와도요. 그렇게 돼야 돼요. 가격은 20, 30% 올라갑니다. 그렇게 안 네. 되면은 힘들어진다.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근데 마이크론도 그랬고요. 삼성도 그렇고 설령 재고를 태워버릴지언정 더 원가 이하로 팔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지금 반도체 주식들을 좀 사모아도 되는지 네.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렇죠. 네, 네네. 사모아도 되는지에 네.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쭤보고 싶고 네네. 뭐 원으로 월덱스를 했지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하게 내가 채바닥에 잡고 싶은 마음은 다 알겠어요. 네.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이 아닌 다음에 할 수 없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사이클이 바닥을 지나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뭐 1년, 뭐 2년 정도의 어떤 조금만 긴 시계열로 보면 저는 충분히 50%, 100% 수익은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또 투자 스타일이겠죠. 뭐 좀 리스크를 많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괜찮고요. 그게 또 아니라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거기서 소부장주 중에서 또 똘똘한 업체들 잡으면 뭐 100% 수익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100%? 네. 100%를? 100%요. 97%는 안 되고? 뭐 한미반도체가 작년 말에서 저기 3, 4월에 100% 났잖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 뭐 충분히 또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또 눈을 부라리고 그래요. 네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네. 자,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와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